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재외국민 3년 12년 특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일반 입시보다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입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9월에 원서를 써요. 그리고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는 시기가 5월인데, 재외국민 전형은 원서를 쓰는 시기는 7월인데,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는 시기가 5월이다 보니까 사실상 모집 요강 확정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까지 2달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2026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전에 잘 알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일반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계열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드리게 되고, 의학 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리다 보면은 내용의 깊이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분야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는 당장 2025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기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짧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화상 면접이 5월 2일에 화상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12년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장 12월 달에 진행하는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 그 다음에 3월에 보게 되어지는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12년 특례 후기 전형에 대한 준비가 시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후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2027학년도 12년 특례 교육부와 대교육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2년 특례에 하나요, 자기소개서를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적용이 2025학년도 후기, 내년 3월에 원서를 쓰는 12년 특례부터 일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등 3년 특례가 아닌 12년 특례 전형으로 내년에 후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가 부활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주목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붙지 못할 성적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합불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진행이 된다,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작업을 잘 해서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2026학년도로 가면서 변경되는 상황이 3년 특례 전형에서 2단계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 축소되었죠. 전년도에는 60%를 반영하다가 40%를 반영하다가 올해부터는 30%로 면접의 반영 방법이 줄었고요. 비율이.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도 그 전에는 2024학년도에는 재심은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이었죠. 이 지문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이었다가 내년도 2026학년서부터는 인성 면접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모집 인원은 70명이고요. 모집 인원이 70명에서 69명을 한 명이 줄어요. 한 명이 주는 것은 언더우드 학과에서 8명을 선발하다가 7명으로 줄어드는 거, 요 하나만 변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런 변화가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도 변화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전에는 계열별 모집 인원이었어요. 그렇죠? 계열별로 몇 명을 뽑겠다. 모집 인원이 정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학과별 최대 선발 인원을 두는 형태로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냥 전 모집 단위로 65명을 선발하는 체제로 선발하는 방법이 변경이 되어졌는데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가 가장 관심이 가죠. 특히 이화여자 대학교의 의대나 약대 합격을 희망하시는 분들,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특히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화여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아마 2026학년도 여러 변화 중에서 가장 관심이 큰 대학이 바로 이화여자 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2026학년서부터 의대와 약대를 선발하게 되고 3년 특례는 의대와 약대를 합쳐서 5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리고 12년 특례에서는 약관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5명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나 약대 선발하는 대학이 대부분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대와 의대를 합쳐서 5명을 선발한다.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의 방법은 다단계 전형이에요. 그렇죠?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의 10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1단계 10배수니까 경쟁률은 약 한 20대 1 정도 되겠죠. 여대다 보니까 뭐 가천대학교처럼 막 30대 1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대 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실제 1단계가 10배수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1단계의 경쟁률이 2대 1이 되지 않는 실제 경쟁률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몰리긴 하겠지만 또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63명을 선발했고요. 그리고 인문계열에서 25명, 자연계열에서 24명, 사범대학에서 12명, 그 다음에 국제학부에서 2명을 선발해서 총 6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선발의 방법이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모집 인원의 변동도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말씀을 드리면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죠. 경희대, 건국대, 아마 지필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경희대나 건국대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희대학교가 종전에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봤는데 경희대학교가 내년도 2026학년서부터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시험만,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시험만 보고 시험 시간도 종전의 시간보다 축소돼요. 그렇죠? 시간이 축소되어서 진행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국어와 영어 2개 과목을 본다, 또 국어 1과목을 본다 이러면 2과목을 보면 학습 부담이 크죠. 1과목을 보면 학습의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문제는 2과목의 평균 점수보다 1과목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어와 영어 2개 과목을 합쳤을 때 경희대학교의 특정 학과의 합격 점수가 100분의 85%였다라고 한다면 국어 1과목을 본다면 100분위는 90%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2026학년도에 지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어, 인문계열은 자연계는 수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계인 경우에 수학이 예전에 70점 맞았으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어가 배제가 되어지고 수학만을 시험 보는 상태에서는 70점이 아니라 80점, 85점을 맡아야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과목으로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인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를 설명을 드리죠. 동국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보던 학교고요. 단국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고 가톨릭대학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진행하지만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국어와 영어의 지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동국대, 단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뭐로 바뀌냐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자꾸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에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거나 면접을 보는 전형을 싫어해요. 그렇죠? 지필고사 그럼 또 많이 준비해야 되고, 지필고사를 아무래도 3년이나 12년 특례, 특히 3년 특례 학생들이 외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외국에서 보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지필고사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외국에서 그걸 공부할 만한 환경도 잘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려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 전형과 면접 전형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등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수급하기가 어렵죠. 대학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면접고사, 지필고사를 버리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카톨릭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거기다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숭실대, 국민대, 여기까지 다 서류평가 전형이고, 여기에다가 동국대, 단국대, 카톨릭대, 또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또 고려대, 세종 등 하면 사실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쏠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가 축소가 되어지고 서류평가 전형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쪽으로 가면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죠? 그럼 서류평가 전형은 경쟁률이 높아지죠? 서류평가 전형의 입결이 높아져요. 지필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좀 덜 쓰게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선도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류평가 전형보다 지필고사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유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건국대를 붙는다,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홍익대를 붙는다, 또 경희대를 붙는다는 게 예전에는 이만큼 공부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만큼 공부해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기회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고등학교 때에 취득한 성적, 표준학력 지표만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은 재수가 어려워요. 재수가. 왜? 고등학교 때의 GPA 성적이나 고등학교 때에 취득한 표준 학력 지표를 바꾸기 어렵잖아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심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다 100%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필고사는 아니죠. 내가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또는 졸업하고 지필고사 공부했다, 원서 썼다, 원서를 썼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공부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다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도전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를 만약에 지필고사를 붙었다. 그런데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진로가 수의학과를 가고 싶어. 약학과를 가고 싶어. 또는 뭐 한의학과나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공부에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쟁률이 낮고 입결이 낮고 지필고사는 재수 3수가 가능하다. 재수 3수라는 뜻은 아니고 재수 3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부족하면 내년에 보완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도 올해 좀 변동이 있어요. 국민대학교도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요즘에 무전공학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신설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과의 장벽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대학교도 전년도에는 56명을 선발했고 선발의 방식이 모집 단위별, 계열별 선발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을 둔 상태였었는데 내년도 2026학년도에 변경이 되어지는 것은 인문계열에서 23명, 자연계열에서 23명, 예체능계에서 10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변화들은 성균관대나 국민대학교 커다란 변화는 아니다. 물론 원서를 쓸 때 지원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커다란 변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지금 2026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화상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11학년이다. 현재 12학년이 된다. 나는 내년도에 원서를 쓴다. 내후년도에 원서를 쓴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료 준비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리뷰에서는 12월 30일에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지필고사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를 목표로 삼는다. 나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수업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방학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수업 또는 면접에 대한 대비를 희망한다. 이런 분들은 저희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12월 30일부터의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도 있고요. 또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1대1로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화상, 줌을 이용해서 국내나 해외에서 화상을 이용해서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약 접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지필고사나 면접고사에 대한 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 미리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서울권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년 특례, 12년 특례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학계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